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KNN 뉴스아이 시작합니다. 환자들과 짠 뒤 가짜 종양을 이용한 허위 진료 기록으로 거액의 실손 보험금을 받아온 부산의 한 외과 전문의가 적발됐습니다. 네, 검증의 허점을 노린 보험 사기인데 보험금은 실제로는 가슴 성형 비용 등으로 지출됐습니다. 최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외과병원에 휴업 안내문이 나붙었습니다. 병원 원장 40대 A씨가 환자들과 짜고 허위 진료 기록으로 실손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최근 경찰에 구속되기 때문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가슴에서 종양이 발견된 환자들에게 가짜 종양을 몇 개 더 추가하는 방법으로 진료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종양 한 개당 100만 원 정도의 시술비가 드는데 종양 쪼개기 등의 방법으로 종양 개수를 늘려 보험금을 추가로 타내는 방식입니다. 남녀 브로커 2명이 A씨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환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이거 보험 들고 있자 밖에 없는 것도 만들어 보상받아. 만약 안 되면 나는 면도를 준다. 그러니까 내일 좀 보자. 몇 시에 볼래? 보험금으로 환자들에게 가슴 성형이나 미용 수술을 해줬습니다.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을 시행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받게 하고 이 돈으로 미용 시술이나 영양제 처방을 받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들 일당이 2023년 2월부터 26개월 동안 챙긴 실손보험금은 10억 원 상당.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초음파 기록지 및 유방조직 단면도를 직접 면밀히 분석하여 동일 부위에 중복 진단된 가짜 종괴를 특정하는 등 전문성 있는 수사를 통해 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 사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지만 검증의 허점을 노린 보험 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보험금을 과다 청구한 의사와 브로커 등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보험 사기에 가담한 환자 110여 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네,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옮겨야 할 때 주로 사설 구급차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최근 부산 지역 사설 구급차의 절반 이상이 전국체전에 투입이 되면서 환자 이송에는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하영광 기자가 자세한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전국체전 개막식이 열린 지난주 금요일 요양병원에 아버지를 모신 A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에게 혈뇨 증상이 보여 종합병원으로 옮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병원 간 이송을 할 때에는 사설 구급차를 타고 가야 하는데 A씨의 아버지를 받아주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상당수가 전국체전 지원에 투입되는 통에 이용할 수 있는 사설 구급차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는데 19일 기준 전국체전에 배치된 사설 구급차는 38대로 전체의 65% 정도에 이릅니다. 와상 환자다 보니까 휠체어를 이용할 수도 없고 사설 구급차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지인을 통해서 차를 한 대를 예약을 할 수 있었지만 나머지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소방 구급 차량은 병원 간 이송에는 거의 투입되지 않고 있다 보니 환자나 병원이나 사설 구급차 구하기 대란에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응급 환자가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이제 경증 환자를 일일이 모시러 갔을 때 이제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큰 병원에 모시러 가는 게 이제 어려울 수 있으니 이제 경증 환자를 그렇게 막 모셔다 드리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병원 간 이송이 필요한 경증 환자나 거동이 힘든 요양병원 환자들의 사설 구급차 이용이 사실상 어려워진 셈인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사전 고지조차 미흡했다는 점입니다. 부산시는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끝난 경기가 늘어날수록 사설 구급차 대란은 차차 풀릴 거라는 입장입니다. 일단 사설 구급차 자체 보유 차량이 일단 적었고 저희가 경기가 많다 보니 대응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더 상세하게 좀 안내를 해드리고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국적 규모의 행사가 지역에서 치러지는 상황에서 M1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보다 꼼꼼한 행정적 노력이 아쉽습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네, 한화오션이 노조 탄압 등 부당 노동행위 의혹으로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약속했던 인명사고가 불과 한 달여 만에 또다시 발생하는가 하면 중국 정부가 한화오션 자회사들에게 제재 조치를 내리는 등 대내외적 악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영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화오션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집중포화를 맞았습니다.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한 두 차례의 국정감사에서 하나오션의 부당노동 행위 의혹이 도마에 오른 겁니다. 사측이 노조의 특정 조직을 지원하거나 노조 대의원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한 정황 증거가 공개됐습니다. 노조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노골적인 시도들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사측이 승진을 통해서 또 관리를 한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부당노동 행위예요. 노조도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사측의 부당노동 행위 의혹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파괴시키고 무력화시켜왔던 그 방법, 그 수법과 거의 똑같은 유사한 방식으로 특별근로감독이나 수사기관의 수색을 통해서 명백히 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오션은 이에 대해 정황 증거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사내 특정 조직에 대한 가입 혹은 투표를 권유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지난 17일에는 거제 사업장에서 60대 하청 노동자가 작업을 하다 선박 작업대에 깔려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선박 구조물 붕괴로 외국인 감독관이 숨진 지 불과 한 달여 만입니다. 산업 안전은 이야기하지 않고 노조 파괴 행위에 대해서만 생명과 안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즉각적인 압수수색과 수사가 바로 있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하나오션은 미국과의 조선 협력 사업인 마스가 프로젝트의 핵심 기업인데 미중 패권 갈등 여파로 중국 정부가 하나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에 제재 조치를 내린 것도 부담을 키웁니다. 내부에선 부당노동 행위 의혹과 노동자 사망, 밖에선 중국의 제재까지 잇따른 악재 속에 하나오션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섰습니다. KNN 안영기입니다. 네, 해상 풍력 분야 지역 최대 규모의 기업인 SK오션플랜트가 지난달 지분 매각을 발표하면서 지역사회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직원들의 거취는 물론 SK를 중심으로 추진해온 기회발전 특구 사업도 안개 속에 빠졌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제작업체인 경남 고성의 SK오션플랜트입니다. 3년 전 모회사인 SK에코플랜트가 삼강 MNT를 인수하면서 SK그룹에 편입된 지역의 대표 기업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1일 SK에코플랜트가 SK오션의 지분을 한 사모펀드에 매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당장 관련 종사자 2,700여 명의 고용이 불안해진 상황. SK오션플랜트를 중심으로 한 경남 1호 기회발전 특구 사업도 안개 속에 빠졌습니다. 2023년 157만 제곱미터 부지의 고성 양촌 용정지구에 1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면서 진행해온 해상풍력 특화단지 사업입니다. 현재 이곳 산업단지는 공정률 60%로 향후 5천억 원 이상의 추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번 매각으로 재원 조달이 불투명해지면서 단지 조성의 차질은 물론 특구 지정까지도 해제될 수 있다는 지역사회의 깊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에선 실망을 넘어 배신이라는 원성이 쏟아집니다. 우리 군과 군민에게 큰 충격과 깊은 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인수한 지 3년이 지난 지금 이번 매각 추진을 통해서 보유 주식 전량을 매각하여 투자비 전액을 회수하려는 건 아닌지. SK오션플랜트가 산단 조성을 위해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은 5천억 원 정도입니다. 이 투자금은 모기업이자 시행사인 SK에코플랜트의 매출로 고스란히 들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매각을 통해 기존 투자금까지 회수하려 한다는 먹튀 논란이 나오는 겁니다. 매립공사 과정에서 분진과 소음 등의 피해를 참아온 주민들의 반발도 큽니다. 많은 고통을 이렇게 겪으면서도 대기업이라고는 이런 명제하에서 우리가 협조를 해준 부분입니다. 모든 매립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주민 동의를 충분히 동의를 우리가 해줬고. SK 측은 매각 뒤 5년간 고용관계 등을 유지한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반쪽짜리 해명을 내놨지만 도의를 벗어난 대기업의 일방 행정에 지역사회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확정과 총 연장 150km의 남해안 해상국도 사업 확정까지 이제 남해안 시대가 성큼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 대표방송 KNN과 KBC 광주 방송이 마련한 남해안 미래비전 포럼에서 부산, 경남, 전남 이렇게 세 지자체는 남해안 시대의 청사진을 함께 그렸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확정과 북극 항로 개척 의지를 통해 남해안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남해안 섬들을 연결하는 152km의 해상국도 사업이 확정된 것도 황금빛 남해안 시대를 꿈꾸게 합니다. KNN과 KBC 공동 주최로 마련된 세 번째 남해안 미래비전 포럼은 새 지자체가 남해안 시대의 청사진을 함께 그리고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부산, 경남, 전남 새 지자체장은 해수부 이전을 대한민국 해양산업 제공과 지역 균형 발전을 앞당기는 전환점으로 만들자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지역이 기대해온 해양자치분권이 곧 현실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해양수산부 이전은 대한민국 해양정책의 하나의 전환점이고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강국의 수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큰 기회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나아가서는 남해안을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축으로 만들기 위한 남해안 특별법 제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인식 전환을 하고 남북권을 좀 바라봐 달라. 성장축을 결국은 두 개로 만들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굉장히 호응을 해줬고 최근 부산에 역대 최대 외국인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는데 이색적인 남해안 절경을 알려 K-바다 관광의 중심지가 돼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산 순천간이라도 고속철도가 좀 다닐 수 있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2030년 다 나머지 공사 구간 되면은 목포까지 운영하면 될 거 아닙니까? 경남의 우주항공청, 전남의 우주발사체 등 인프라를 엮어 남해안을 명실상부한 우주산업 중심지로 육성하는 방안도 공유됐습니다. 성큼 다가오는 남해안 시대에 부산, 경남, 전남 세 지자체의 협력 필요성은 갈수록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네, 부산의 한 사업가로부터 200억 원대의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경찰에 단체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는 모두 20명으로 이들은 모 그룹 회장 A씨가 2년 전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개인 회생에 들어가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A씨에 대한 신속한 처벌과 함께 피해 회복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금은방에서 손님인 척 팔찌와 반지를 손에 찬 뒤 도주한 50대 A씨를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낮 12시 반쯤 부산 동래구의 한 금은방에 손님인 척 들어가 530만 원 상당의 팔찌와 반지를 손에 찬 뒤 여자친구를 마중하는 척 밖으로 나가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A씨를 경북 김천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자체로 경남에서는 남해군이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남해군은 내년부터 2년 동안 모든 군민 3만 9천여 명에게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1,300억 가운데 국비 40%, 도비 18%, 남해군이 42%를 각각 부담할 계획인 가운데 경남도는 국비 지원율을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만성적인 경영난에 빠진 부산 의료원이 또다시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직원들에게 예정된 월급의 절반가량만을 지급한 부산 의료원은 나머지 월급은 이달 말에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와 올 상반기에도 두 차례 상여금을 체불한 부산 의료원은 부산시 출연금 174억 원 이외에 금융권으로부터 추가 차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은 지 40년이 넘으면서 낡은 부산 여성회관을 재건축하는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재건축을 통해 선보일 가칭 부산 여성플라자는 2030년 개관을 목표로 지상 11층, 지하 4층, 연면적 16,0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추진됩니다. 부산시는 여성만이 아닌 영유아와 청소년 등 가족을 위한 교육, 문화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네, 내일 최저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거창과 함양 등 9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부산과 경남 동부 내륙 곳곳에서는 가끔 비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내일 부산과 양산 오후부터 비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최저기온은 함안이 10도, 최고기온 부산과 밀양 등 20도 기록하겠습니다. 경남 남부 대체로 하루 종일 구름 많이 끼겠는데요. 최저기온 고성이 11도, 최고기온 하동과 통영 20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남 서부도 구름 많이 끼겠고 기온 변동 크겠는데요. 최저기온 거창과 의령 등 9도, 최고기온 합천과 산청 등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대체로 흐리겠고 구름 많은 날씨 이어지다가 오는 금요일 오전에 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선선한 21도 전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겠습니다. 커피나 과즙, 피는 물에 녹는 얼룩이고 초콜릿이나 화장품, 향수는 기름 성분의 얼룩입니다. 수용성은 물에 잘 녹아서 세제만으로 세탁이 쉽게 되지만 지용성이라면 기름을 녹이는 알코올 성분 같은 전용 세제로 먼저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